연말에 규제지역 해제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기 지금 규제지역 해제해야 된다. 물론 수도권 아무 지역이나 웬만한 데 다 찍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조금만 떨어져도 규제지역 해제해야 된다. 그 이유는요, 물론 건설사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거론되는 지역들 어디예요? 하락세가 조금 장기간 지속된 경우. 그래서 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또 세종과 함께 투탑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 대구입니다. 4년 전 집값 수준에다가 거래가 말랐다. 거래는커녕 문의도 없다시피 했는데 규제지역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수십 통씩 전화 받고 있다. 자, 투기 수요들이 다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구 대연동 센트럴파크 대연, 남구 이천동 이천 뜰한채 3단지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지역 일부 해제할 전망이다. 규제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지역 해제한 거 딱 한 번밖에 없었죠. 부산, 일산, 남양주 여기를 규제지역 해제할 때 그 전에도 언론에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조정대상 지역 오히려 늘어나는데도 계속 해제할 전망이다. 자꾸 심리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 특히 떨어지는 지역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해제할 전망은 좀 높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들 이번에 6.21 정책 보면은 쇼윈도 핵심은 전세시장 안정인데 속내는 뭐예요? 다주택자 양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정책, 그 다음에 유동성이 늘어나도록 만드는 정책들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고 수요가 줄어들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감소되도록 만드는 정책들이 집값을 잡는 정책이다. 그래서 항상 공급 이야기할 때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멸실 후 3에서 5년 후의 공급이죠. 그래서 이걸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당장은 멸실 정책이라서 공급 감소 정책이에요. 2009년에 뉴타운 사업이랑 전세 대출 확장해준 게 매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를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대부분 집값 상승 정책이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뭐 있어요? 맨날 대구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많이 했죠? 수성구. 근데 북구랑 남구에서 떨어졌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수성구가 정말 4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해제를 해도 괜찮겠지만 수성구는 진짜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직 그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근데 북구랑 남구 떨어졌다고 해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 없죠? 당위성은요, 무슨 당위성이 있어야 되냐?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왜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거 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기꾼이 유입돼서 집값 거품이 끼었다. 그렇다면은 집값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이 집값 거품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당위성이 없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깔만한 내용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한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투기 수요 유입되도록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일산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남양주 다 마찬가지다. 심리가 살아있는 와중에는 풀면 안 돼요. 심리가 다 죽고 이제 떨어지는 추세가 완연히 됐다. 그때 됐을 때 푸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대구, 세종, 들썩. 뭐가 들썩이 있어요? 아직 안 들썩여요. 들썩이도록 자꾸 심리를 하니까 나만 듣는 거 아닌가? 저기가 다시 이제 저평가가 됐는데 엄청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한 통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더 낚을 수 있죠. 저 언론의 말에 속는 사람들은 부동산 말에도 잘 속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가 많을 때는 진짜로 집값을 올리게 되는 거고 그 수요가 집값을 올릴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집값을 못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당계약 제로. 똘똘한 채 이야기하면서 분양. 개발 호재에 있는 대단지 분양. 분양해야 되고 미분양 해소해야 되니까 이게 풀어야 할 이유죠. 건설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에요?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는 풀면 안 되죠. 집값 거품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분양하고 있는데 자 9억 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대구 수성구 범호동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가장 서울로 따지면 강남 같은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죠. 왜? 대구가 지금 막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냐? 서울이 안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지방은 다 죽어도 서울엔 일자리가 있으니까 서울 및 수도권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서울 수요도 빠지고 있는데 대구 수요는 더 한참부터 빠지고 있죠. 서울이야 진짜 집값이 비싸서 밀려난다면은 대구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밀려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도 이런 비싼 가격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남구. 그러니까 남구 외곽부터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곽부터 빠지고 이제 수성구까지 빠져야 해제를 할까 말까 아니면은 빠진 지역들만
핀셋으로 해제를 하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같은 대구임에도 5억대죠. 물론 이게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5억대니까 해당 1순위 마감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불안하죠. 9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보증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났는데 아무리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이라도 미분양이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지금 되기 전에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여론을 계속 선동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이런 데는 더 비싼데 이런 데 보면은 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 구축은 사지 말아도 분양은 받아라. 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안전 마진이 있고 신축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 마진은 개뿔 주변보다 비싸죠. 그럼 거품인 거예요. 분양가가 주변보다 비싸다. 지금 뭐 아무리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도요, 원가 까보면은 주변보다 비싸게 나왔다는 건 건설사에서 얼마나 많이 차익을 먹고 있는 거냐. 저거 만약에 분양 안 되면은 할인 분양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 주변이랑 비슷하던가 뭐 조금 비싸기도 하고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둘 다 주변 시내에 맞춘 거다. 분양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빠져서 해제시켜 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29주 연속 하락, 29주밖에 안 됐어요. 한 7개월 정도 빠졌다. 근데 뭘 이거 가지고 죽는 소리를 내냐. 올라간 게 몇 년인데. 그러더니 이제 30주 연속 하락. 그래서 세종 다음으로 대구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은 파란 나라를 보았니? 참 친환경적이죠. 우리 강산 푸르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6월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21일 때 들썩이라고 기사 나왔으면 들썩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노들썩이죠. 들썩 따윈 없다.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빠지고 있죠. 저기 뭐 스타 강사라는 작자들이 대구 지금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처음에 수성구 범어동이나 이쪽 엄청나게 띄워놓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거기 와서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점점 번지는 거죠. 풍선효과가 왜 났냐? 과잉 유동성 때문에 난 거죠. 원래는요, 집값 거품이 중심부에 끼고요, 외곽으로 번져나가다가 그게 끝물 신호로 떨어져요.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버블 세븐 지역이 먼저 뜨고 그게 이제 슬슬 노도강으로 번져갈 때 그때 거품 꺼지면서 강남은 미리부터 이제 거의 보합처럼 빠져가고 있었고, 노도강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빠지고 그때 강남 같이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외곽 거품이 막 오래 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가 상당 기간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거품이 외곽도 오래 꼈고 중심부도 오래 꼈으니까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요, 대구 같은 경우도요, 수성구 범어동 중심으로 끼다가 이제 대구 전역으로 건졌죠. 그러다가 이제 북구 남구 이런 데가 먼저 빠지고 있는 거고, 아직 수성구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돼야지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은 그때쯤이야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게 맞다. 적어도 2017년 가격 이상은 빠져야지. 자, 매매 수급 동향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심리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들썩이긴 뭐가 들썩여요. 기레기들이나 들썩이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지. 매수 우위지수 개박살이다 지금. 딴 데는 지금 금리 오르고 그래서 막 거래량 줄고 인제서야 가격 조금 빠져서 심리가 안 좋은 거라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금리 오르고 악재는 겹치는데 거기서 가격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심리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역시나 바닥이다. 심리는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다. 매매 거래량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효과로 슬 늘어났다가 금방 다시 빠졌죠. 물론 5월 아직 안 끝났고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4월 수준으로 될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6월 이제 아직 한 달 넘게 신고할 시간은 남았지만 5월보다 확실히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자, 거래 보면 아까 뭐예요? 달서구 이런 데 많이 빠졌죠. 자, 이런 데는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 그리고 호가도 더 낮춰지고 있고, 봤을 때 이제 뭐 2020년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뭐 4년 전 수준 이런 거 아니죠. 요거 지금 수성구 범어동 2020년까지 수준도 안 빠졌어요.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2020년 말에서 2021년 수준이죠. 거품이 굉장히 아직 많이 껴있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고가로 거래된 거 몇 건 되지도 않는다. 진짜 거래된 건 이때 거래가 많이 됐고. 그래서 보면은 호가도 빠지고 있죠. 지금 5억 천에 거래됐는데 가격 빠진 건 둘째치고 호가는 4억 6천까지 나오고 있다. 11억 5천에 거래됐는데 얘보단 비싸게 나오죠.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똘똘한 채 로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똘똘한 채니까 그렇게까지 안 낮춰도 팔리겠지. 근데 외곽이 팔려야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물론 호가는 떨어지고 있죠. 이 정도는 돼야 팔린다. 그리고 이 가격도 결코 저렴한 게 아니다. 전세 역시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달성군 요런 데는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가격이 1억 미만 갭투기. 슬슬 3억 미만 갭투기도 은근히 자극을 할 겁니다. 1억 미만 갭투기가 공시가격 올라가지고 1억 이상이 돼서
매물 쏟아질까봐 이번 6.21 정책에서 나온 게 뭐냐? 비규제 지역 3억 미만으로 이제 그 다주택 취급 안 하려고 확대하고 있죠. 또 나온 게 뭐예요? 공시가격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 풍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거를 비싸게 팔아줘야 똘똘한 채를 사서 고가주택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만 전세 가격 올리죠. 아직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남아있는데 해제는 무슨 얼어 죽을 해제예요.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해제의 기대감으로 문의는 많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은 없죠. 전세 늘어나죠. 월세 늘어나요. 이렇게 빠진 거 임대차 3법 해제한다고 해서 빠졌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은 못 버티니까 전세를 그냥 빨리 내놓는 거고, 가격이 덜 떨어지는 지역은 버티니까 전세를 조금씩 천천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때 그 폐지한다고 막 설레발 쳤을 때만큼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된 거고,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한 푼이 급하니까 쭉쭉 늘어나는 거다. 자, 입주 분양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푼다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번 정부 정책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랬을 때 풀린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될까요? 여태까지 전문가들이랑 작자들이 매일 말한 게 공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역대급 공급이죠. 1990년대 이후 내년에 최대 공급이에요. 올해 공급 굉장히 과잉이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푼다고 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분양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자, 기다리세요. 공급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분양도 당연히 심리가 떨어지죠. 심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중에 지금 서울 어떻게 됐어요? 할인 분양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할인 분양 못 나오게 하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 종부세 완화. 그래서 할인 분양이 막 나올 수도 있고 건설사들이 좀 빠르게 처분하고 싶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기대감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가면은 이제 분양권 투기 수요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버텨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요하지 말아라. 어차피 기다리면 손해보는 건 건설사지 당신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서 저녁 때 왜 떨이에요? 떨이로라도 안 팔면 손해가 나오기 때문이죠. 똑같은 거예요. 얘는 상해서 손해가 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유지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엔 떨이로 팔 수밖에 없다, 안 나가면.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누군가가 사겠지. 그게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완전 물리는 거다. 자, 분양 지금 미분양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이제 안 통하죠. 기다리셨다가 분양 받으시고 구축 비싸게 살 필요 없고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 부담도 없잖아요. 차근차근 돈 모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분양 전망 입주율 최악. 분양 시장도 좋지 않다. 결론. 분양, 매매, 전세, 앞으로 공급 시장까지 지금 모두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책 풀어가지고 우선은 전세 유동성 넣고 다주택자 부담 줄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수도 있다. 해제 가능성은 적지 않다. 왜냐면 정부 정책을 봤을 때. 그런데 해제의 명분은 저 정도 떨어져서 무슨 명분이 되냐. 지금 4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 핀셋 해제하면 모를까 수성구 보면은 어림없다. 2020년 말 수준이다 아직. 그랬을 때 지금 명분은 없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해제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제일 위험한 게 공급이죠. 이게 내년 역대 최대다. 그리고 지금 매매 전세 매물 쌓이고 있고요. 분양 시장에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즉 공급이 굉장히 과잉된 상황에서 공급 더 과잉되게 들어오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실거주든 투기든 절대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답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